날에 또 마음을 달리기 좋은 책 한 권 소개해드리죠. 월요일의 책갈피. 오늘도 안지원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책 함께 할까요? 연휴가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진정한 휴식을 알려드리려고 최고의 휴식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책 제목이 최고의 휴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떤 책입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 책은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최신 뇌 명상법을 소개해주는 책이 되겠습니다. 네, 최신 뇌 명상법이라. 그러니까 뭐 명상을 통해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건가 봐요. 예, 맞습니다. 현대인들 대부분이 만성 피로에 취해 있죠. 근데 진짜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도 늘 피곤하다는 겁니다. 책 속에선 육체의 피로가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모든 피로감이 당신의 뇌가 지쳤다는 신호이며 근본적으로 몸의 피로를 푸는 방법과 뇌의 피로를 푸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면 등의 방법으로 완전한 휴식을 얻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 최고의 휴식은 바로 그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는데요. 저자가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피로감이 뇌 현상이라는 것을 최신 뇌과학 연구 성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더불어 일상에서 가장 간단한 습관 교정을 통해서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스티브 잡스, 마크 베오니 등 세계적인 CEO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피로감 해소를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이 도입해서 실행 중인 마인드풀리스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 7가지를 소개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현대인들의 피로는 좀 육체적인 것보다도 바로 이 머리, 뇌의 피로가 원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어째서 그런 겁니까? 이 책의 저자가 구가야 아키라라는 사람인데요. 현대인의 피로와 심리적 불안, 스트레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해요. 현재 미국에서 멘탈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저자는 현대인의 피로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과도한 활성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말이 되게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순간에도 뇌가 쉼없이 공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뇌과학 이론에 주목했습니다. 네. 뇌는 과도하게 활성화되었을 때 예를 들어 억울하거나 답답하거나 과거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를 떠올리거나 불안한 미래를 떠올릴 때 이 뇌가 지나치게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또 한 가지 경우가 뭐냐 아무것도 안 할 때 뇌가 많이 써요. 그러니까 뇌가 쓰는 에너지가 전체의 20%를 써요. 체중의 2%밖에 안 되는 게 전체 20%를 쓰니까 그 어떤 집중력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근데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60에서 80%가 공회전을 쓴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생각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사용된다는 사실인데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지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어 쉬는 것이 아니라 뇌는 끊임없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뇌를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요인들, 원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몸을 많이 안 움직이죠. 네. 그런데 더 많이 쓰는 부위가 바로 뇌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와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선 스마트폰에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SNS상에서 얇고 넓은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본능적으로 힘들게 만든 겁니다. 우리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과정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끊임없이 정보를 먹고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비만해지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뇌가 계속 정보를 집어먹는데 처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뇌가 어떻게 되겠어? 쓸데없이 비만한 부분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관계도 똑같습니다. 정리되지 않고 얇고 넓은 관계가 계속 늘어만 나는 거예요. 얘가 누구지? 그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없게 힘들어지고 행복과는 거리가 먼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좀 어떻게 좀 마음을 정리하고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자, 앞에서 한 얘기를 조금 깊게 얘기하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과도한 활성화를 스스로 통제해서 뇌 구조를 피로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데요. 네. 마인드풀리스를 한마디로 규정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힘을 키우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현재 자신의 일상에 집중하는 것.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일에 주의를 집중하는 일을 말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 뇌가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걸 막을 수 있으며 피로감 역시 개선된다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데요. 좀 이렇게 좀 생소한 단어긴 합니다만. 예.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마인드풀리스가 참 이게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의미가 마인드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채운다는 뜻이에요. 근데 명상은 사실 생각 버리기 연습이라고 해서 마음을 버리는 건데 내용이 조금 반대가 되는데 왜 그런지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 7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가 뇌가 지쳐 있을 때 마인드풀리스 호흡법을 하고요. 두 번째 정신 차려 보면 딴 생각이 빠져 있을 때는 동작 명상. 세 번째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일 땐 자비 명상. 스트레스로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땐 브리딩 스페이스. 그리고 잡념의 고리를 벗어나고 싶을 땐 몽키 마인드 해소법. 분노와 행동에 휩쓸릴 때 RAIR, 레인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네. 몸이 불편하거나 통증이 느껴질 땐 바디 스캔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호흡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마 지금 운전하시지 않고 그냥 아마 앉아 있는 분들은 들으시면서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명상하고 같은 방법을 해요. 우선 의자에 앉아서 등은 등받이에서 떼고 허리를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눈은 감아도 되고 안 감아도 되지만 뭔가를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의 감각을 느끼기 시작해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에서 내 손이 무릎에 닿는 느낌을 통해서 온몸의 감각을 느끼는 상태에서 숨을 이제 들어 마시는 거예요. 숨을 들여 마실 때 들숨은 차죠. 그리고 날숨은 뜨겁습니다. 네. 이거를 호흡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호흡에만 집중하다 보면 잡념이 들죠. 네. 잡념이 들 때 잡념을 떨치려고 들지 마세요. 그냥 잡념이 드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호흡에만 계속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처음엔 1분도 있기 힘듭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점점 시간이 늘어 10분 이상 할 수 있게 돼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디지털 기계를 꺼야 돼요. 거기서부터 떨어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좀 어떤 게 좋을까요? 저도 해봤는데요. 우선 마음이 편해집니다. 네. 뭔가 마음속이 막 꼬여 있을 때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뭔가를 막 하고 싶고 불안하고 그런 생각들이 풀어지는 느낌이 들고요. 네. 실제로 뇌 MRI를 찍어보잖아요. 좌뇌의 전두엽의 회백질이 강화된다는 게 결과가 나왔어요. 즉 인지하는 능력이 커지는 거죠. 실제로 명상 전문가 경우에는 뇌의 원하는 부위를 마음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뇌 운동을 하게 되면 마음을 안정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근데 7가지 중에서 좀 재밌는 게 몽키 마인드 해소법이라고 있네요. 이건 어떤 겁니까? 이게 몽키 마인드가 그거예요. 이게 원숭이 생각이라는 건데 우리 머릿속에 잡념을 없애는 방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우리의 뇌는 어떤 순간에도 끊임없이 잡념이 오다 가죠. 근데 문제는 그 잡념을 자신하고 일체화시켜요. 그래서 자꾸 스스로를 괴롭히죠. 네. 어떤 일을 하다 순간 드는 불안 혹은 두려움, 자책, 후회. 내가 뭘 투자를 했어. 실패를 한 게 기억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 후회가 계속 밀려드는 거예요. 네. 근데 후회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사람인지라 그걸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이런 거에서 벗어나는데 어떻게 하냐? 그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뇌라는 역에 원숭이들이 탄 기차가 지나가고 있다. 아, 그리고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나쳐 가리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원숭이도 지나가리라. 그렇죠. 네. 우리가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하는 일에 집중할 때 이런 경험을 많이 공부하기 싫을 때 공부할 때 온갖 잡념이 들죠. 네. 일하기 싫을 때 일할 때 네. 온갖 잡념이 듭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하죠.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그리고 어차피 안 될 거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놓고 하라는 거죠. 네. 그러면 생각을 하면 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내 자신과 문제를 분리를 해서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잡념은 잡념이고 이거는 내 일이니까 지금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놓자라는 생각으로 한 발 한 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도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바디 스캔이란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이게 명상법이 굉장히 좋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몸이 너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플 때 있잖아요. 그때는 꼼짝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때 쓰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누워서 하는데 온몸의 감각을 인지합니다. 숨을 들이마셔서 내쉬는 동안 호흡에 집중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호흡에 집중을 할 때 오른쪽 발가락으로 기가 들어와서 호흡이 들어와서 온몸을 타고 나와서 왼쪽으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때 중요한 점은 몸에 아픈 데가 있잖아요. 마음에 아픈 데가 있죠.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누워있을 때는 내 마음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인지하는 거고 몸이 아플 때는 온몸에 어디가 정확히 아픈지를 인지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게 구체적인 문장으로 또 만들어야 돼요. 네.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고뇌를 하고 있다.
내가 어디가 구체적으로 아플다. 그런 이런 식으로 나를 제3자화 시켜서 생각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고의 휴식 책 소개해 주셨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긴 연휴 끝에 내일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예. 오늘 그 이야기한 것 중에 좀 간략하게 조금이나마 예. 좀 따라해 보신다면은 정말 내일을 또 일상을 준비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정환 작가였고요. 자.